아니사키스충의 제1중간숙주는 아니사키스충은 해산어류에 의해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증으로 아니사키스충의 충란이 제1중간숙주인 바다새우류를 지나 제2중간숙주인 고등어, 대구, 갈치로 이어져 이 2중간숙주인 고등어, 대구, 갈치를 섭취해 감염이 되게 됩니다. 제1중간숙주는 4번 바다새우류이고 추가로 알아놓으셔야 될 내용이 아니사키스충은 충란을 섭취하는 게 아닌 제2중간숙주인 고등어, 대구, 갈치를 섭취할 때 감염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식중독 세균이 잘 자라는 온도를 묻는 문제입니다. 식중독 세균이 잘 자라는 온도대는 25도에서 37도입니다. 그 이유는 식중독 세균은 대부분 중온균이기 때문입니다. 미생물 생육곡선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미생물의 생육곡선은 4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유도기, 대수기, 정지기, 사멸기 순으로 나타납니다. 유도기는 미생물의 집인 배지에 적응하는 시기로 세포의 크기가 비대해지고 수는 증가하지 않는 시기이고요. 대수기는 미생물의 수가 배수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정지기는 미생물의 생육이 저하되고 사멸세포수가 많아져서 미생물의 수가 정체되는 시기고요. 이후 사멸기를 통해 미생물의 세포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도감 비율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감 비율은 퍼센트 단위로 표시하며 현미의 중량에서 백미의 중량을 뺀 값을 현미의 중량으로 나눈 값에서 100을 곱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A-B 나누기 A 곱하기 100입니다. 저장공유의 균류 증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자를 묻는 문제입니다. 공유에서 균류의 증식이 일어나려면 수분 함량이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 수분 함량이 많아질수록 공유에서 균류 증식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추가로 알아놓으셔야 될 내용 중 공유에 의한 곰팡이독 식중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아플라톡신인데요. 이는 곰팡이독에 의한 식중독으로 공유 등의 증식을 하고 간암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간장독에 해당이 됩니다. 아미그달린은 어떤 식물에서 나타나는 독소인가요? 1번 독버섯은 무스카린이나 아마니타 톡신이 원인 독소이고요. 청매의 원인 독소는 아미그달린입니다. 범악콩 오색두의 독소 성분은 파세오르나틴, 4번 동미나리의 독소는 식규톡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장염 비브리오균의 성질에 속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장염 비브리오균은 바닷물에 사는 해수세균으로 7월에서 9월에 가장 많이 발생이 되고 열에는 약해서 60도씨 이상에 가열하게 되면 사멸하게 됩니다. 장염 비브리오균은 그 세균을 다량 섭취했을 때 걸릴 수 있는 감염형 식중독이므로 독소와는 관련이 없고요. 아포를 형성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과일이나 과채류 표면을 처리해서 호흡작용 등을 조절해서 선도를 장시간 유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을 묻는 문제입니다. 선도는 신선도를 뜻합니다. 과채류의 표면을 처리하는 것은 바로 피막제인데요. 이는 식품의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해서 산소나 다른 미생물의 침입을 막고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선상에서 어획물을 취급하는 방법으로 적합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인데요. 살아있는 것은 곧바로 죽여 내장과 아가미를 빠르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햇빛에 오래 두게 되면 신선도가 떨어져서 미생물에 의해 부패할 가능성이 크므로 햇빛에 오래 두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발효와 부패의 다른 점을 묻는 질문입니다. 우선 발효와 부패는 둘 다 미생물에 의해 변화한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효는 미생물에 의해 성분이 분해돼서 우리 몸에 이로운 결과를 낳게 되고요. 부패는 단백질이 세균에 의해 분해돼서 불쾌한 냄새나 맛을 내거나 우리 몸에 위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패로 인해 발생된 식품은 우리가 먹을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효와 부패의 다른 점은 바로 생산물을 먹을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식혜 제조와 관련이 없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식혜는 맵쌀에 엿기름가루를 넣고 삭힌 전통 음료입니다. 이 식혜는 아밀라제 효소에 의해 맵쌀이 이당류인 메가당으로 분해되면서 단맛을 내게 되는데 이를 당화라고 부릅니다. 식혜 제조와 관련이 없는 것은 4번입니다. 분쇄기 중 압축 전단형 분쇄기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우선 전단력은 특정 물체에 대해 다른 방향에서 양쪽으로 가해지는 힘을 이야기하고 압축 전단형이라는 것은 눌리는 힘을 양쪽 다른 방향으로 눌리면서 분쇄가 되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압축 전단형 분쇄기는 바로 롤밀이 되겠습니다. 복숭아 통조림 제조 시 과육의 당 농도가 9%이고 통조림 통에 270g의 고형물을 담을 때 주입 당액의 농도는 얼마로 제조해야 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아내고 싶은 내용은 바로 주입 당액의 당도입니다.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서 다음 공식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 공식은 바로 주입 당액의 농도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인데요. W1인 과육의 무게는 고형물이 270g이라고 하였으므로 270이 되겠고요. 주입 당액의 무게는 보기에서 총량이 430이라고 했으므로 430 빼기 270을 하여 160g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의 총량은 430이라고 하였고요. 과육의 당 농도는 9%, 개관시 당 농도는 18%입니다. 그렇다면 주입 당액의 당도를 다음 식을 대입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입 당액의 당도는 내용 총량 430 곱하기 개관시 당도 18 마이너스 과육의 무게 270 곱하기 과육의 당도 9 나누기 160입니다. 이를 계산 공식으로 계산하면 33.1875가 나오는데요. 이를 반올림하게 되면 약 33%가 되겠습니다. 염장품에 있어서 식염의 삼투 속도에 관계되는 설명 중 잘못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염장품은 수산물 제조 중 염장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을 총칭하는데요. 소금을 뿌릴 때 잘못된 것은 바로 4번입니다. 어체의 신선도가 떨어지면 식염의 삼투 속도는 느려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신선도가 높을수록 삼투 속도도 빠르고 염장이 잘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종사자의 정기 건강진단 항목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집단급식소 종사자는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 사람들이 식중독이나 다른 전파력이 강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으므로 항상 건강진단이 필요합니다. 정기건강진단 항목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 질환입니다. 조류독감은 정기건강진단 항목은 아닙니다. 39번에 중간 숙주가 없는 기생충을 묻는 문제입니다. 중간 숙주가 없는 기생충은 바로 회충인데요. 이 회충은 우리나라 기생충 중에 감염률이 가장 높으며 채소류에 의해 감염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보기들의 중간 숙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무구조충의 중간 숙주는 바로 소이고 3번 간디스토마는 1 중간 숙주로 외우렁이, 2 중간 숙주로 붕어, 잉어 등이 있습니다. 페디스토마의 중간 숙주는 1 중간 숙주로 다슬기, 2 중간 숙주로 참깨, 가재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가열에 의해 예방이 어려운 식중독균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나머지 3가지 식중독균은 세균성 식중독 중 감염형 식중독으로 그 세균을 다량 섭취했을 때 발병할 수 있는 식중독균입니다. 이는 가열 처리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포도상구균은 독소형 식중독으로 이 독소인 엔테로톡신은 220도에서 30분 매우 높은 온도에서 가열해야지 사멸하는 내열성이 강한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열에 의해 예방이 어렵습니다.
추가로 포도상구균 식중독은 김밥, 도시락 등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이 원인 식품입니다. 제1중간 숙주가 다슬기인 기생충을 묻는 문제입니다. 바로 1번인데요. 1번 페디스토마는 1중간 숙주 다슬기, 2중간 숙주, 참개, 가재가 되겠습니다. 검질 물질과 그 급원 물질과의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젤라틴의 급원 물질은 콜라겐이고 2번 구화검의 급원 물질은 구화식물 종자입니다. 3번 크산탄검은 미생물이 급원 물질이 맞고요. 4번 한천은 무뭇가사리에서 추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액체 상태의 유지에 니켈 등을 촉매로 수소 첨가해서 만든 경화유를 묻는 문제입니다. 액체 상태의 유지를 수송과 운반이 편리하기 위해서 고체 지방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바로 수소 첨가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식물성 액체의 불포화 지방산에 있는 이중결합 안에 수소가 첨가되면서 포화 지방산의 고체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니켈이라는 금속이 이 반응을 더욱 빠르게 해줍니다. 대표적인 식품으로 마가린, 쇼트닝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버터는 원래 동물성 고체 지방으로 만들어진 식품이므로 수소 첨가 반응과는 거리가 멉니다. 증류의 원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증류는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한 용액에 알코올과 물이 같이 들어있다면 알코올의 끓는 점인 78도씨에서 먼저 알코올을 분리하고 100도씨가 되었을 때 나중에 물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섞인 용액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식품 가공장치 설계의 순서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식품 가공장치를 설계할 때 그 가공장치에 사용될 원료의 특징을 파악해서 설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료의 성질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틀린 보기입니다. 일정 온도에서 식품의 수증기압이 300ml 수은이고 물의 수증기압이 60ml 수은일 때 수분 활성도를 묻는 문제입니다. 수분 활성도는 식품의 수증기압에서 물의 수증기압으로 나눈 값입니다. 식품의 수증기압이 30일 때 물의 수증기압은 60이므로 정답은 0.5가 되겠습니다. 감귤 통조림 시럽이 혼탁되는 요인을 묻는 문제입니다. 감귤 안에는 헤스페레딘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통조림 제조 시 설탕물인 당액을 만나게 되면 하얗게 변하는 백탁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혼탁 요인은 헤스페레딘이 당액과 작용했기 때문이고요. 추가로 이 백탁 현상을 막기 위해서 헤스페레딘을 분해하는 효소인 헤스페레디나아제를 이용하면 백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기 냉동에 급속 냉동이 적합한 이유를 묻는 문제입니다. 급속 냉동은 우리가 식품 원료를 빠르게 냉동해서 얼음 알갱이 입자가 작게 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급속 냉동이 좋은 이유는 얼음 결정대를 통과하는 시간인 최대 빈결정 생성대를 줄여서 식품의 조직이 손상되지 않게 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고요. 급속 냉동은 식품 내에서 유출될 수 있는 액체인 드립의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드립 발생을 줄인다는 표현도 꼭 기억해 두세요. 농축 공정 시 농축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농축이란 식품의 수분을 증발시켜 농도를 높이는 조작을 이야기하는데요. 농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바로 농축기의 압력, 용액의 깊이, 거품 생성, 비말 동반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48%의 소금을 함유한 수용액에서 수분 활성도를 묻는 문제입니다. NaCl의 분자량은 58.5입니다. 수분 활성도는 물의 몰수에서 물의 몰수와 용질의 몰수를 더한 값을 나눠주면 됩니다. 이때 몰수는 질량에서 분자량을 나눈 값입니다. 그러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추가로 알아놓으셔야 될 내용에 물의 분자량은 18입니다. 48%의 소금을 함유한 수용액이다 라는 것은 수용액이 100g일 때 소금이 48g이다 라는 이야기이고
물의 몰수는 수용액에서 소금을 뺀 값인 52 나누기 분자량 18 그리고 물의 몰수를 한 번 더 52 나누기 18 더하기 소금의 질량인 48 나누기 58.5를 하면 됩니다. 이를 계산하면 약 0.778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정답은 0.78이 되겠습니다.